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보검 스님하고 세계 불교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10회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회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인도 불교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 남방 불교권에서 현재 인도는 이제 현대에 와서 다시 부흥이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그때까지 이제 남방불교 3대 중요한 국가가 스리랑카, 그다음에 타일랜드, 태국이죠. 그리고 미얀마인데요. 먼저 스리랑카, 불교를 그 세 나라 중에 제일 먼저 받아들였고,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를 4회에 걸쳐서 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인도 원형 불교의 종가 스리랑카 해가지고 1. 계맥을 태국과 미얀마에서 역수입한 현대 스리랑카 불교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스리랑카 비구니 승가 재건과 한국 불교. 뜻밖에도 스리랑카 비구니 승가, 이제 비구 승가야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비구니 승가가 끊어졌는데 이 비구니 승가를 재건하는데 한국 불교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뜻밖의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인도 불교 성지. 인도에 이제 불교 성지가 있는데, 인도 불교가 거의 소멸하다시피 하니까, 방치된 거를 스리랑카 출신의 나르막 팔라, 이분이 이제 성지 복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 불교가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 시대와 승가 재건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잡아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첫 시간 일 계맥을 계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계율의 맥이죠. 계율을 받아야만 승가가 성립을 하니까요. 계맥을 태국과 미얀마에서 역수입을 했다. 역수입을 했다는 건 이제 처음에는 스리랑카에서 이 태국 미얀마로 넘어왔는데 원조인 스리랑카가 끊어지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역수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스리랑카 불교 이렇게 했는데 대사, 도사, 소사 논문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는 말이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닷없이 제목만 대사, 도사, 소사 이렇게 됐는데 오늘 이제 스님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알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 불교를 전체적으로 개괄을 먼저 해 주시고 첫 번째 이 첫 시간 계맥을 태국과 미얀마에서 역수입한 현대 스리랑카 불교에 대해서 좀 흥미롭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리랑카 불교를 이제 담론함에 있어서 스리랑카 불교는 세계 불교사적으로 지금 세계 불교에서의 그 위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남북방을 떠나서 남방 불교고 뭐 북방 불교고 관계없이 왜 그러냐면은 스리랑카 불교는 역사가 2300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반열반에 드시고 약 한 200년 후에 이제 제3차 경전 결집을 했는데 빠따리 붙더라. 지금 빠뜨나지요. 그 이제 아소카 대왕이 적극 후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3차 경전 결집을 해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이제 전도성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뭐 여러 지역 이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뭐 해서 그 남쪽으로는 이제 실론 섬에 그 당시에 이제 실론 섬이죠. 그래서 아소카 대왕의 아들인 마인다 비구가 이제 단장이 돼가지고 스리랑카로 이제 그 불법을 전했는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또 아소카 대왕의 딸이 이제 상가미다가 빨리로는 상가미다라고 그러고 산스크리트로 이제 상가미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인다 비구하고 상가미다 비구니가 이제 불교를 스리랑카에 전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인도 초기 불교 말하자면 원형불교죠. 원형불교. 원형불교를 이제 200년 후에 그 부처님 열반 이후 200년 후에 이제 전했는데 어쨌든 인도에서는 모든 부파가 다 소멸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스리랑카는 인도의 부처님 당시로부터 아소카 대왕 시대의 그 불교가 그대로 그 전통이 전해졌거든. 고스란히. 그래서 현재 이제 동남아시아 불교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스리랑카에서 중세 시대에 이제 전해진 거거든요. 미얀마라든지 뭐 태국이라든지. 그래서 그 스리랑카 불교가 전해져서 이제 오늘날까지 쭉 한 800년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스리랑카 불교는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침이 있었죠. 부침이. 예, 부침이 있었고 스리랑카 불교사를 뭐 논하려면은 뭐 긴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근현대 이제 스리랑카 불교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 남방 불교는 계맥이 중요합니다. 계맥. 그리고 이제 북방 불교는 특히 우리 뭐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뭐 베트남은 이제 법맥을 중시 여기죠. 법맥. 우리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불교도 보면은 굉장히 그 법맥에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종조 문제, 네? 종조라든지 뭐 누가 우리나라 불교를 중국에서 정통 법맥을 이어왔느냐, 뭐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담론을 하고 또 누가 이제 그 법을 뭐 이었느냐 등등. 그러나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계맥을 옥발리 존자로부터 이렇게 쭉 그 맥을 이어가지고 계맥이라는 거는 그 비구들이 자격 있는 비구들이 이제 계를 이렇게 전하는 거거든요. 계단이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한 몇 명 정도, 세 명, 다섯, 여섯 명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단이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정도로 비구가 없었어요.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위만 있는 게 3위만. 절에 말이지. 3위만. 그리고 이제 비구니는 이미 천년 전에 그 맥이 단절돼 버렸고 남인도에서 침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리랑카 불교가 또 한때 승가가 굉장히 그 타격을 입었을 때 그때 이미 뭐 이제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어쨌든 15세기부터 이제 유럽 열강이 이제 식민지 이제 그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포르투갈 그다음에 또 스페인, 네덜란드, 그다음에 영국 이제 이렇게 그 자꾸 침입을 해가지고 아주 스리랑카 불교 그 승가가 그 초토화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 계, 계맥을 전수할 비구가 없을 정도로 말이지. 그렇게 승가가 그냥 거의 뭐 소멸되다시피. 그래서 그때 이제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이 이제 물러나고 네덜란드가 이제 그 스리랑카를 갖다 식민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왕조가 여러 이제 왕조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캔디라고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거기 가면 이제 불치사라고 있지 부처님 치아를 봉안한 그 사찰이 있고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밀려갔죠. 그래서 그 네덜란드의 중재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이제 그 더치라고 그래가지고 파란이라고 그래요, 파란이. 아주 뭐 그 동인도 회사도 이미 설립이 돼 있고 또 그 인도네시아를 갖다가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식민지화를 했고 그래서
뭐 태국인이 이런 데 하고 그 말하자면 무역을 했거든, 네덜란드가. 그래서 네덜란드의 힘을 협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태국에서 비구를 몇 명을 모셔와가지고 이제 개를 주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시암 니까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암파라고 그래. 시암종이라고 그러지, 시암종. 지금 스리랑카에 가면 한 4개 정도 종파가 있는데, 시암종, 뭐, 그다음에 아마라푸라, 라만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종파가, 3대 종파가 있고, 또 그 큰 종파 밑에 이제 지파가 있고, 이래서 좀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응? 그래서 스리랑카 현재 다수 종파, 다수 종파는 이제 시암니까이라고 그래서 태국에서 계맥을 이제 이어온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아마라푸라, 라만냐는 미얀마에서 또 이어왔어요, 계맥을. 그래서 라만냐, 아마라푸라. 그래서 이제 지금 크게 3개 종단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암 니까야는 뭐 태국에서 결국은 스리랑카에서 전해준 불교 이제 계맥인데 다시 이제 이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낭방불교는 이게 아주 철저합니다. 계맥을 전수함으로써 그대로 승가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스리랑카는 시암니까야, 아마라푸라, 라만냐 이렇게 해서 3개 종파가 있고 또 라만냐하고 아마라푸라가 최근에 합종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여기에 또 약간의 그 카스트가 좀 개입이 되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스리랑카를 우리 작가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남한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 굉장히 그 산이 높은 산도 있고 그 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논을 소유한 농부 계급이 최상위 계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시암 니까야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라푸라 라만냐 여기는 이제 주로 이 해변가 수산업을 또 하는 그 계급 있잖아요. 직업이 말이지. 뭐 어부라든지 또는 무슨 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계피 무역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시암 니까야에서 이제 성단을 재건을 해가지고 그, 그 수산업이랄지 뭐 계피 무역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출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시암 니까야에서는 받아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그 수산업이나 뭐 계피 무역을 하던 말하자면 사람들이 이제 미얀마로 간 겁니다. 배를 타고 이제 미얀마, 인도양을 건너서, 벵골만을 건너서 미얀마에 가가지고 거기서 맥을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이제 카스트하고도 좀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스리랑카의 현대 불교는 원래 자기들이 전해준 계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해줬죠. 저기 미얀마에 가면은 빠간이라고 있습니다. 빠간. 예, 지금 이제 양곤이 있고 빠간이 있고 만달레이가 있는데 빠간에 가면 천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10세기, 11세기, 12세기 뭐 이때 완전히 그냥 스리랑카 불교를 그대로 옮겨놨어. 옮겨놨. 그야말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뭐 탑만 남아있죠. 물론 일부 뭐 사찰도 있습니다만 현재 미얀마 불교에 살아있는 불교는 이제 만달레이로 뭐 다 이동해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세 시대의 스리랑카 불교를 미얀마에 그대로 아주 복사판처럼 그대로 고스란히 다 전해줬고 또 태국에는 이제 스코타이 시대에 또 스리랑카에서 이제 불교가 이렇게 전해졌죠. 전해졌고 그래서 시암 니카이는 이제 태국에서 다 아유타야에서 다시 이제 계맥을 이어와 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전해져서 어느 정도 태국화된 상자부 불교를 다시 이제 또 이어받은 거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이쪽에 뭐 스리랑카에는 비구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와서 이제 그걸 또 계맥도 계맥이지만 여러 가지 그 승가의 무슨 풍습이랄지 말이지. 여러 가지 것을 다시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그 시암 니까야, 시암종하고 아마라푸라, 나만야, 거기 그 승복도 좀 다르고, 시암 니까야는 태국식 이제 그 가사, 색깔이라든지 그걸 이제 수하게 되고, 아마라푸라하고 나만야는 이제 미얀마, 버마식 그 승복이란 말이에요. 약간 또 다르죠. 그리고 라만야는 미얀마의 또 정통 그 살림 수행, 명상을 하는 그런 그 종파였거든요. 그걸 또 그 전통을 이어와가지고 스리랑카에서도 보면은 라만야는 그 정글에서 이렇게 명상을 주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한 몇 개월 있으면서 이제 저도 다 거기서 또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대 스리랑카 불교는 역사는 오래됐지만은 아소카 대왕 시대에 불교가 전해졌지만은 그러나 현대 스리랑카 불교는 이 계맥이 태국하고 미얀마에서 이제 전해왔다. 이것을 지금 제가 이제 강조 지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네. 그 대산이 뭐 도산이 소산이 하는 건 뭡니까? 대사라는 거는 큰 대자 역사사자 마하왕사라고 그래요. 마왕사. 마하왕서. 네? 네, 그 역사책이 역사책이고 그다음에 뒷파방사라는 건 이제 토사, 섬 역사책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쫄라왕사라는 거는 이제 소사, 쫄라라는 건 작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이제 편집된 그 저술된 역사서인데, 마하왕사는 스리랑카뿐만이 아니고 인도의 모든 그 불교 역사를 그대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의 초기 불교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마하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도 불교, 뭐 스리랑카 불교뿐만이 아니고 하는 데는 이 마하왕서가 필독서입니다. 예. 이렇게 마하왕사를 모르면 안 되겠죠. 여기에 모든 그 이제 기록이 부파라든지 뭐 초기 승가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하왕사, 그다음에 이제 또 뒷바왕사, 그다음에 쫄라왕사는 또 그것을 계속 이어서 약 한 19세기까지 모든 그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고, 스리랑카 역사 자체가 불교사예요. 불교사고, 존재 가치가, 인도에서는 불교가 생겨가지고, 이제 중간에 사방으로 이제 전파가 돼 있지만은, 인도에서 그 기록이 지금 사실 뭐, 인도 자체에서는 다 없어진 거거든. 그렇지만 이 스리랑카에는 그대로 이것이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역사서들은 불교사라든지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 뭐 필독서죠, 필독서. 인도에서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그 이시법파가 생겼는데 결국은 상자부라는 건 테라바다라는 건 분별설보라고도 하는데 인도에서는 나중에 다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리고 스리랑카에만 이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원 후, 뭐 3세기, 4세기, 5세기 이 정도 되면은, 부파불교, 초기불교로 공부하려면은 스리랑카로 와야 돼, 스리랑카. 인도 그 자체보다는, 인도 아대륙보다는. 왜냐하면 스리랑카에 전해진 초기 그 불교는 그대로 이어졌거든, 쉽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불교가 중세시대에, 미얀마, 태국에 이제 고스란히 이제 전파가 됐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식민지 그 열강들에 의해서 이제 승가가 초토화된 바람에 다시 전해줬던 계맥을 비롯해서 이제 불교를 테라와다 불교 전통을 다시 이제 역수입을 하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스리랑카 불교가 굉장히 이제 체계가 잡혔죠. 현재는. 그러나 자기들의 인도에서 전해졌던 원래 원형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미얀마하고 태국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이제 왔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스리랑카 불교는 이제 뭐 옛날 인도 사람들하고 같지 않습니까? 아리안종이니까 같고, 지금 미얀마나 태국이나 라오스, 캄보디아가 테라와다가 이제 지금 전성기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스리랑카 불교를 봄으로써 5대 인도 불교를 우리는 거기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이제 스리랑카는 그 경제적으로 완전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불교에 한해서는 인도보다도 스리랑카는 그 불교 유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크다 이것이고, 그리고 저 스리랑카는 또 지금 세계 최고의 보리수, 말하자면 보드가야에서 아속과 딸 그 상감 있다가 이제 가지를 꺾어다가 아누라다 뿌라에다가 이제 그 절에다가 심은 것이 거의 지금 2300년 됐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도 보드가에 있는 나무는 이제 중세 시대에 그 이슬람의 터키 군대에 의해서 그것이 베어졌단 말이에요. 베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에 전해졌던 보리수 가지에서 다시 또 이식을 한 거라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보리수는 이제 아들빨이죠. 그게 지금 스리랑카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부처님 치아. 치아가 이 견치. 송곳니가 이제 그 캔디, 불치사에 이제 지금 보존이 돼 있고, 또 스리랑카 그 왕조는 그 불치가 전해진 이후에 어느 왕이 그 불치를 갖다가 이제 확보해서 모시고 있냐에 따라서 그 왕의 정통성이 인정되는 그 정도로 그 아주 무게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캔디에 이제 그 모셔져 있고, 또 페라헤라라고 그래서 매년 양력으로 한 8월 달에는 그 부처님 치아를 함을 이렇게 내 가지고 이제 코끼리 위에 이렇게 태우고 행진하거든요. 행진. 페라헤라라고 그래서 축제지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그 불치사에 모셔져 있는 그 치아사리는 이제 스리랑카의 그 왕이 있어요. 왕족과 그다음에 이제 이 승각 스님과 그다음에 이제 스리랑카 정부와 이렇게 세 열쇠를 같이 가지고 있어. 같이 동의를 해야 그걸 열 수가 있다고. 같이 관리하고 의식은 이제 그 승려들이 비구들이 담당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페라에라 축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근래에 와서는 스리랑카에서 이제 그 불교 기 있지 않습니까? 불교 플래그. 그것도 스리랑카에서 이제 제정을 했고, 또 불기가 올해 2568년 이런 것도 스리랑카의 말하자면 그 주장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기가 또 우리는 이제 3000년설을 쓰고 있지만 지금 남방 불기를 갖다가 이제 쓰게 된 것도 스리랑카의 영향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리랑카 비구들은 그 민족 지성을 대변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다 이 말이에요. 스리랑카 스님들이 한 3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그 스리랑카 전체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 불교는 물론이지만 국가의 모든 그것을 그 스님들이 이끌어가고 있어. 스님들이 그만큼 막강해요. 불교가 한 7, 80% 되기 때문에 스님들이 또 지식인들이 가장 그 지성인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스님들을 무시해가지고는 안 되고 스님들이 제일 박식하고 지식인이고 지성인이고 경제가 좀 약해서 그렇지 불교에 입각한 그런 그 이제 국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스리랑카는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영어를 잘하지 않아 스님들이.
잘하고 또 빨리어를 잘하고 또 거기서 빨리 대장경이 이제 문자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리랑카에서 1950년 세계 불교도 우이해란 것도 창립을 했고 또 세계 불교 승가회라는 것도 거기서 이제 창립을 해요. 왜냐하면은 영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통하다 보니까 세계 정세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 세계 불교를 갖다가 이제 규합을 해가지고 그런 국제 불교 기구를 이제 창립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미얀마로 전해졌고 다음은 태국으로 세계 불교도 우위에는 월드 펠로십 오브 부디스트라고 해가지고 본부가 지금 태국에 있고 그 다음에 월드 부디스트 상가 카운슬이라는 것도 이제 스리랑카에서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은 본부가 이제 대만에 있어요. 현재. 왜냐면은 뭐 경제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스님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하려고 그러면 경비 문제도 있고 뭐 생각은 뻔한데 실력도 있고 뻔한데 이제 그것이 여의치 않고 뭐 인구도 뭐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인도 성지도 이제 이 스리랑카 스님들이 다 복원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뭐 불교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다시 현대 인도 불교라는 것은 또 스리랑카에서 이제 맥을 또 다시 전해 가서 지금 다시 이제 인도 불교가 다시 부흥을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 말하자면 스리랑카 불교의 위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얘기입니다만은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또 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데도 그 전에 뭐 몇십 년 전에는 사찰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습니다. 미국 전역에 말이지. 동료 도시에 스리랑카 템플을 이제 상설해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은 모여 살아요. 모여. 절대 혼자 안 삽니다. 독살이를 안 합니다. 이분들은 꼭 그 같이 한 절에 모여 살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 스리랑카 사원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보면은 그 비구들이 같이 모여 삽니다. 그리고 뭐 태국 불교, 미얀마 불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다 모여 살거든요. 근데 절대 개인 생활이란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리랑카 불교가 비록 이제 경제적으로는 좀 취약하지만은 지금 그 세계화, 스리랑카 불교의 세계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다. 정리하자면은 스리랑카 불교의 역사라는 것은 뭐 2300년 인도 불교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종가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인도 원형 불교의 종갓집이다. 물론 지금 뭐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도 이제 왕성하지만은 그래도 스리랑카 종갓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말씀을 여기서 뭐 끝내겠습니다. 무슨 뭐 질문이 있다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요, 이제 저는 큰 개요는 알고 있었지만은, 예, 이제 세밀한 내용은 몰랐었는데, 예, 에, 이제 박사님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알게 돼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근데 2회, 3회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로 오늘인데요. 예. 전에 읽었던 책을 무슨, 원고를 쓰느라고 다시 읽고 있는 책이 월폴라 라울라라는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왈플라 라올라 유명하지요. 스리랑카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나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원제목은 그런데, 예. 요 번역본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What the Buddha taught?인데 What 예, the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는 예, 건데 맞아요. 이분이 이분뿐만이 아니고 석학들이 많아요. 스리랑카 출신들이 그럼요. 많고 이분이 이제 프랑스 솔보르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원래는 불어로 쓴 겁니다. 불어로. 음, 프렌치어로 쓴 걸 갖다 영어로 이제 이렇게 영역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스리랑카 그분뿐만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스리랑카 불교학이 굉장히 이제 앞서갔고, 자, 저, 미국이나 뭐 유럽으로 옮겨갔습니다만은, 제가 대충 듣기로는 불교학은 스리랑카가 강하고 교학이 태국 불교는 이제 계율이 강하고 또 예. 미얀마 불교는 수행이 강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들 하더라고요. 그래, 스리랑카는 이제 교학이 세죠. 그리고 퓨리에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강원 승가대학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다 있고 많고, 그 다음에 또 빨리, 일반 대학에서도 불교를 꼭 이제 불교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불교대학이라는 것이 또 있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도 하고 대학도 다니고 이런 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또 한국 학자들이 스리랑카에 가서 같은 불교학자로서 교류를 하는데 거기 불교학자들은 거의가 다 스님이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얘기를 하면서 빨려로 된 부처님 경전을 정확하게 잘 암송을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는 요점만 알지 그렇게까지 알지도 않고 또 빨리의 원음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게 경전어인데, 경전어, 캐노니컬 랭귀지라고 그래가지고, 남방 상자부라는 것은 경전어가 빨리어거든. 모든 그 남방 대장경이란 경률론 3장이란 것이 빨리어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원래 산스크리트인데 전부 한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문이, 불교 한문이 지금 경전어가 돼 있고, 또 이제 바즈라야나는 티베터가 이제 경전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문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한문을. 아무리 한글화도 좋지만, 이 한문을 갖다가 제대로 이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서양도 보면은 이 고전어, 라틴어라든지 뭐 그리스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하여튼 뭐 여기서 예,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스리랑카 불교 첫 예. 시간 감사합니다.